대박이다. 오, 진짜 도로가 이게 10차선이 넘는 것 같은데? 방향이 하나, 둘, 셋, 넷. 와, 여기 출퇴근 시간은 정말 차도 사람도 엄청 많이 다닐 것 같고. 안녕하세요. 경기 삼남길 걷다 보면의 마지막 길 안내자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곳 이 안양 인덕원을 거쳐 과천 그리고 서울로 들어가는 남태령까지 걸어가 볼 텐데요. 그 옛날 이 한양에 들어가는 관문이었던 한양 관문길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을까요? 자, 저와 함께 경기 삼남길의 끝을 향해 함께 걸어가 보시죠. 어느덧 경기 삼남길, 그 마지막 시간이 흘러갑니다. 무심히 길을 걷다 옛 추억과 마주했던 순간들, 걷다 보니 알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한양 관문길은 인덕원 옛터에서 남태령 옛길까지 총 9.7km를 걷게 됩니다. 여기는 한양 관문길의 시작인 인덕원인데요. 책 한 권을 들고 인덕원의 유래를 찾아 나섰습니다. 도시공상, 책 제목이 참 독특하네요. 이 안양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인 것 같은데요. 이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다는 도시공상의 저자는 어떤 분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 좀 이렇게 소개를 받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도면이 말해주듯 제가 만난 주인공들은 건축가였는데요. 건물을 설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시와 사람이 공존하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인덕원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인덕원 뜻이 뭔지는 정작 몰랐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요? 인덕원은 조선시대 때 이제 내시분들이 왕을 모시다가 이제 은퇴라고 해야 되나, 내려와서 이쪽 지역에 땅을 하사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변 이제 시민들한테 굉장히 덕을 베푸셨다고 해서 인덕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덕이라는 말이 그렇게 유래됐고, 이제 원은 여기가 이제 말이 중간에 쉬어가고 말을 옮겨 타는 곳, 그래가지고 의미는 정말 좋은데 이 동네가 근데 저 오면서 좀 복잡복잡하더라고요. 이 동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덕을 베풀던 조그마한 농촌 마을은 1970년대 홍수로 인해 이주민들이 정착하면서 단독주택을 비롯한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됐는데요. 그렇게 교통의 유충지로 발달해 지금은 건물로 에워싸인 북적이는 동네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70년대 모습을 간직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되게 귀여워요. 네, 나무들도 예, 딱 내 눈높이 정도에서 막 더 무리하게 막 올라가 있지도 않고,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소소하게 다 이렇게 아기자기한 재미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인위적인 게 아니라 정말 맞아요. 사람의 손때가 이제 묻어 있고 또 시간이 이제 같이 묻어 있으니까 텃밭도 그렇고 작은 화분들도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경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저쪽에도 보시면은 엄청난 텃밭이 있어요. 네, 보이시나요? 네, 한번 보시면 여기도. 와, 여기도 예쁘다. 네. 잎들이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고 그다음에 막 나비들 날아들고 엄청 이 진짜 막 자연스러운 되게 먹을거리를 편안하죠. 직접 이렇게 이렇게 가꾸셔서 재배해서 드신다니 굉장히 부러워지네요. 와.
저 인덕원 지하철역에서 딱 나왔을 때 만난 네. 인덕원만 보고 갔으면 인덕원을 오해할 뻔했어요. 이렇게 골목에 들어오니까 고즈넉하고 운치도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텃밭도 잘 갖고 노시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두 분의 어떤 내가 원하는 인덕원은 이런 곳이야.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공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여기는 되게 소비 공간이 많잖아요. 근데 돈을 맞아요. 내고 쓰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커뮤니티 시설, 공동 텃밭이라든가 그래서 주민분들이 좀 더 그 안에서 즐겁게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덕원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옛날 인덕원의 의미처럼. 네, 그죠. 서로 베푸는, 베풀 진짜 수 있는. 진짜 인덕원이 다시 되는 그날까지. 네, 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안양에서 과천으로 넘어가 봅니다. 정부 청사로 향하는 관문로를 걸어볼 텐데요. 그 옛날 삼남 지방의 사람들이 한양으로 들어가려면 5번의 문세를 내야 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이곳 관문동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과천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걷는 내내 아이가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았는데요. 무엇을 추억해도 이상하지 않은 계절 가을. 저도 지금 추억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삼남길 같이 한번 걸어보자고 제안 드렸을 땐 어떠셨어요? 사실 이런 프로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제가 시간이 갈수록 자연이 좋고 그리고 막 과하게 막 뛰는 것보다는 이렇게 걷는 거,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자연이 있고 걷는 게 있다. 이 프로는 너무 좋다.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과천과 또 인연이 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어떤 인연이 좀 있으세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부터 한 5학년 때까지 과천에 살았어요. 그래서 주공아파트에 살면서 과천에서 놀이터에서 무당벌레도 잡고 자전거도 타고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백화점 앞에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도 먹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기억들이 되게 많은 곳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기억나시는 거예요? 네. 이상하게 과천에서의 기억이 되게 선명하게 기억에 많이 남고 심지어 그때 이제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도 물론 과천에 대한 기억이 더 좋았던 이유가 순수하고 착했던 친구들이 많아서 그러고 나서 서울 가서 그 친구들 되게 많이 그리워했었어요. 네. 이렇게 간만에 또 과천에 오시니까 또 어떠세요? 너무 좋죠. 그래가지고 내가 살던 곳이 어딘가 막 하고 찾아보는데 많이 변하긴 했어요.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몇십 년 전이니까. 그런데 더 뭔가 이렇게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도 들고 더군다나 이 삼남길이라는 곳, 그러니까 서울을 향하는 길목, 이 길이 이렇게 과거의 사람들은 다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길도 되게 잘 닦여 있고 가을이라 그런지 더 뭔가 여기 낙엽이 지면 훨씬 운치 있을 것만 같고 아주 좋네요. 이제는 높게 올라선 아파트 단지가 먼저 눈에 띄는 과천. 이곳에서 저는 과천의 역사를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한없이 넓게만 느껴졌던 이 골목길을 걷다 보니 길은 제자리에 있는데 저만 커버린 기분이네요. 동네 사이의 골목길이 이렇게 한적하고 나무도 푸르르고 새도 울고 이 길을 쭉 따라서 가면 과천 향교가 있고 이렇게 이제 한양으로 가는 관문로인 거지. 이쪽으로 쭉 가면 근데 주택단지가 많아도 굉장히 이게 뭔가 고요하고 아늑하고 길도 예쁘고
산책하기 딱 좋은 길인 것 같다. 향교, 화천향교. 저기다, 저기. 제 발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던 골목길을 빠져나오니 자하동 계곡과 마주하고 있는 과천향교가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과천향교는 원래 조선 태조 때 관악산 기슭에 세워졌다가 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하동 계곡이 있는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어서 그런지 문화재로서 보존도 정말 잘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하동 계곡 주변에는 또 다른 문화재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해설사의 안내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물소리 나고 여기가 직장이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여름에 여기 과천 사람들의 인근에 피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은 텐트를 있어서 그래서 휴가도 즐기고 휴식도 하고 어린아이들은 추억을 많이 쌓는 장소가 이 계곡이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여기에 그 향교도 저기 있지만 되게 뭐 특별한 게 걷다 보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관악산이 화강으로 되어 있어서 끝까지는 절벽이 많습니다. 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위에 부처님이나 글씨를 세워놓은 그 바위가 많은데 이곳에도 글을 새겨놓은 바위가 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자하동 계곡을 따라 이제 계곡 위쪽으로 올라가 바위에 새겨진 글씨인 마의 명문을 제가 직접 찾아볼 텐데요. 여기예요? 네. 잠깐만, 여기에? 아니요, 바위에 있습니다. 바위에? 네,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저거 아닙니까? 아! 저건가? 여기! 네, 잘 찾으셨네요.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한자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마의 명문입니다. 옛 선인들이 관악산의 경치를 보고 좋은 글귀를 남긴 건데요. 제가 찾아냈긴 했어요. 네. 저게 무슨 글자예요? 단하시경이라는 뜻인데요. 단하시경. 빼어난 경치로 인해서 시흥을 불러일으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주변을 둘러보시면 어떨까? 시가 저절로 쓰고 싶지 않으신가요? 시와 흥을 불러일으키는 자하동의 빼어난 경치를 뜻한다. 네. 그래서 추사 김정희의 글씨와 유사한 필체로 평가가 된다. 야, 뭐 여러모로 약간 의미 있는 어떤 글씨예요. 네, 그렇습니다. 과천이 추사 선생님하고 관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추사의 글씨를 좋아했었던 분들이 혹시 추사의 필체를 모방을 해서 이곳에 쓰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갖다가 해봅니다. 그렇군요. 와, 이곳에 추사의 향기가 있는 거군요. 여기는 물이 한 요 정도로. 이곳에는 총 4종류의 마의 명문이 숨겨져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물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있어요? 잠깐만 보자. 여기는 아까보다 바위가 더 많아. 여기서 저 있다. 네, 저기 찾았어요. 선명하게 더 잘 보이시죠? 네. 네. 하. 이거는 정말 내가 보고 있으나 입을 열지 못하는 이 신세. 우리 선조들은 눈을 뗄 수 없이 아름다운 풍경 앞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나 봅니다. 바위를 깎고 또 깎아서 정성으로 글을 새겼으니 말입니다. 자하동의 입구로 빼어나게 아름다운 경치를 우리가 자하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빼어나는 경치에 들어가는 입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하동이라는 게 빼어나게 아름다운 경치를 말을 하고 저기로 들어가는 입구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름다운데 여기가 어지간히 아름답긴 아름다웠나 봐요. 여기저기에 진짜 우리 선조들이 그 감동을 그냥 새겨 넣은 거잖아요. 자하동을 찾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마의 명문.
물소리, 바람소리 가득한 이곳이 숨은 명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오랜만에 가만히 눈을 감고 이 모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바람도 좋고 물소리도 좋고. 과천은 이렇게 우리 선조들에게 마음의 평온을 줬던 곳인 듯합니다.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도 과천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온온사에 가면 정조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 과천의 객사인 이곳에 머물며 쉬어갔다는 정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라는 뜻의 온온사에서 저도 편안하게 쉬며 특별히 분주하지도 정신없이 지나가지도 않았던 오늘 하루를 추억해 보겠습니다. 그냥 뭐 하나 불편한 게 없었어요. 그냥 다들 이렇게 가장 잘 몰입하고 가장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 해주시니까 저도 아마 지치지 않고, 사실 그렇잖아요. 촬영은 끝없는 NG도 있고 끝없는 반복이기도 하고 뭐 잘못됐으면 또 같은 거를 뭐 100번이든 뭐 10번이든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그냥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걸었던 것 같아요. 꿈이 되게 많았는데 뭐 과학자도 되고 싶었고 피아니스트도 되고 싶었고, 제가 초등학교 때 방송국 방송반 활동도 했고, 그 즈음에 우리들의 천국이라고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신문방송학과 막 대학생들의 그 풋풋한 이야기인데 너무 멋있고 이쁜 거예요. 언니 오빠들이. 그래서 야, 방송이라는 직업을 가지면 참 멋있겠다. 근데 참 이게 제 인연이고 운명일 수도 있던 것이, 그때 한창 그래서 뭐 그냥 방송국 입사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 2년 만에 모든 곳에 입사가, 그 당시 IMF 때문에 모든 곳에 입사가 다 없다가, 채용이 없다가 2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 MBC의 여자 아나운서를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경험 삼아 한번 가볼까 해서 마음을 비우고 시험을 봤는데 아나운서에 덜컥 합격하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2001년에는 KBS 공채 아나운서까지 합격하면서 뉴스에서부터 예능까지 20년 넘게 아나운서 김경란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계획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정말 대충해서 걱정이어도 어떻게 또 사라지고, 길이라는 것이 너무나 예측 가능한 길만은 아니잖아요. 뜻밖의 길을 만나기도 하고, 막 물이 흐르지만 아슬아슬한 징검다리가 너무 놀랍게 그 길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인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화면 안에서나 밖에서나 고집스럽게 계획적으로 살아왔던 시간. 이제는 나태하지도 그렇다고 억척스럽지도 않은 저만의 자연스러움으로 여러분을 만나볼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과천에서 어린 시절을 추억하다 보니 문득 생각나는 노래가 있네요. 그냥 옛 추억이 담긴 공간에, 이렇게 장소에 오니까 그냥 아까부터 머릿속에 맴맴 도는 노래가 있는데, 그 이문세 씨의 옛사랑? 가사가 가물가물하니까 제가 한번 찾아서,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기술 이제 한양 관문길의 종착지 남태령 옛길을 걸어봅니다.
이곳이 한양에서 지방으로 가는 유일한 도보길이었다는데요. 옛길을 따라 나지막한 둘레길도 있었습니다. 아플 것 같지 않다. 진짜 약간 막 찻길도 가고 도로를 막 지나왔는데 결국에 끝에는 이렇게 숲길이 있네. 와, 완전 몰랐죠. 남태령은 그냥 고개고 차로만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비밀의 숲길이 이렇게 옆에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옆에서 지금 차 소리 쌩쌩 나는 거 보면 지금 바로 하나 건너서 이런 숲길이 있는 것 같은데, 와, 그렇게 남태령 고개를 많이 넘어 다녔는데 이런 숲길이 있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단풍. 저처럼 이 길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오가는 시민들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는데요. 자연과 마주하는 시간은 언제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종일 걸어서 지친 발걸음에도 힘이 나네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다. 와, 이제 차도랑 만났어. 이제 진짜 이 길의 끝이 저기인가요? 여기 있다. 삼남길. 지도. 저 밑에 평택 소사원길을 시작으로 이곳 한양 관문길까지 경기 삼남길의 90.1km를 여러분과 함께 걸어봤습니다. 길을 걷는다는 건 어쩌면 때로는 좀 지치고 힘도 들지만요. 그 길에서 만나는 풀 하나, 또 이런 바람이 주는 행복감 때문에 계속 이 길을 또 걸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걷다 보면은 아쉽게도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지만요. 저희는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 많이 걸었습니다. 이 길을 잘 걸을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무사히 경기 삼남길의 모든 길을 걸었습니다. 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저 앞으로 가면 또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흙, 바위, 나무, 비, 구름, 물, 하늘, 그리고 바로 나.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